제가 비타민 C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한 6,000ml 정도를 먹었다가 이제 만성 변비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 열심히 갔었어요. 네. 제가 먹었을 때 효과를 가장 톡톡히 본 비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약사입니다. 지난번 유산균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비타민 C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제가 꼭 챙겨 먹는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면서 체내에서는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섭취가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제가 비타민 C를 5년 정도 복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영양제 챙겨 먹으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썼던 게 비타민 네. C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먹고 있긴 한데 먹으면 뭐가 좋은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비타민 C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비타민 C가 체내에서 하는 기능이 진짜 많고 제가 먹었을 때 효과를 가장 톡톡히 본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핵심적인 기능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산화 기능입니다. 세포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비타민 C가 제거를 하는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는 이제 체내 대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질인데 이게 체내에 많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한다든지 이제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많아지게 되면 DNA부터 뭐 세포, 단백질, 인체 내 온갖 것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염증도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몸을 늙게 하고요. 노화라고 하죠. 그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함을 통해서 노화도 막고요. 면역력도 올리고 암이나 치매 등 다양한 질환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콜라겐 합성에 관여한다는 겁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여성분들, 남성분들까지 요새는 피부 건강 때문에 콜라겐 많이 챙겨 드시죠. 콜라겐은 이제 피부뿐 아니라 잇몸, 그 다음에 힘줄 등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비타민 C가 꼭 필요한데요. 저도 이제 콜라겐 복용하는데 비타민 C 같이 먹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콜라겐 제품들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피부에 잡티나 기미 등 이제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멜라닌 색소를 비타민 C가 억제하면서 피부 미백작용까지 나타냅니다. 내가 피부 영양제를 하나 고르자 하면 이제 비타민 C는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감기 예방 효과입니다. 제가 비타민 C를 복용하면서부터 가장 체감한 부분인데요. 제가 잠을 못 자거나 좀 피로하게 되면 호감기에 좀 늘 시달리게 됐는데 감기에 언제 걸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비타민 C를 복용하면서부터. 이게 바로 이제 비타민 C가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증식을 하게 되면 이걸 비타민 C가 억제하면서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약사님. 그러면 요즘 코로나가 기생인데 비타민 C가 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제 뭐 면역력을 향상시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도움될 수 있지만 이게 정확한 연구 결과들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뭐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사님, 비타민 C 하면 메가도스 있잖아요. 그게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많이 먹는 게 좋다는 걸로 유명한데 저도 2000mg짜리 먹고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제 식약처 1일 권장 섭취량이 100mg이에요. 이거의 한 20배에서 60배, 즉 2000ml에서 6000ml 혹은 그 이상을 먹는 걸 메가도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비타민 C 알약을 보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1000mg 이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상 메가도스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100mg은 우리가 이제 몸에서 결핍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먹는 용량이고 내가 비타민 C의 효능 효과를 보고 싶다면 한 1000ml 정도 이상은 복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저도 한 6000ml 정도 먹고 있는데 내가 위장장애가 없고 크게 부작용이 없다면 2000ml 정도는 괜찮습니다. 혹시 부작용이 생기다면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어서 몸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과량으로 이제 먹었을 때도 쉽게 배출이 되고 또 비타민 C 자체로도 독성이 없기 때문에 과량으로 복용해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비타민 C도 산이기 때문에 이제 속쓰림이라든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에서는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용 초기에는 한 6000ml 정도를 먹었다가 이제 만성 변비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 열심히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내가 초기 용량을 좀 낮추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낮춰서 뭐 1000ml 혹은 그 밑에 위장장애를 안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용량으로 시작을 하셔서 몸이 점차 적응을 한다 하시면 늘리시면 됩니다. 고함량으로 복용했을 때 이제 신장이나 요도, 방광 등 비타민C 대사산물에 의해서 결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장질환이 있거나 요로결석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 그냥 있을 때마다 먹는 편인데
비타민 C도 언제 먹으면 좀 더 효과가 좋은지 그런 복용 타임이 있나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 이제 3번으로 나눠서 식사 직후에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비타민 C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이에요. 그래서 식사 직후에 복용하셨을 때 속쓰림 같은 걸 이제 유발하는 걸 막아주고요. 그리고 비타민 C를 복용하고 한 6시간이면 체내에서 이제 다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6시간 간격.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정도로 나눠 드시는 게 비타민 C의 효과를 좀 지속적으로 이제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나눠 먹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 저녁 정도로 나눠 먹고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고용량을 한꺼번에 먹기보다 최대한 나눠서 쪼개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C 하면은 과일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보니까 과일을 자꾸 먹으라고 하시는데 영양제로 먹었을 때가 좀 더 좋나요? 아니면 과일로 먹는 것도 좀 괜찮을까요? 과일로 드셔도 좋죠. 이제 비타민 C는 이제 뭐 감귤류, 뭐 귤, 오렌지 이런 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일이나 아니면 이제 풋고추, 녹색 채소 같은 이제 야채에도 되게 많은 편인데 사실은 이제 과일로만, 야채로만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거는 이제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타민 C의 효능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꽤 고용량을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1000ml를 먹는다고 과일로 먹는다고 치면 키위는 한 16개, 19개 이 정도 먹어야 되고 오렌지 한 12개 먹어야 되고 망고는 한 9개 정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과일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용량으로 복용하고 싶다. 비타민 C 효능 효과를 이제 누리고 싶다 하시면 이제 과일, 야채 복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과일과 야채와 함께 비타민 C 알약이나 파우더를 같이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촬영하기 전에 찾아보니까 리포존 비타민 C 그런 것도 좀 있던데 그게 뭔가요? 뭐가 다른 거예요? 아마 이제 피디님이 어딘가에 사진을 같이 넣어주실 건데 이제 리포솜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의 이제 막과 비슷한 구조인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에 잘 흡착된 구조인데 흡수가 잘 되도록 그 안에 이제 뭐 약물 같은 거를 넣어서 이제 이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하는 흡수율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리포솜 기술 안에 이제 비타민 C를 넣어가지고 비타민 C가 이제 세포 내로 흡수도 잘 되고 또 위장에서도 잘 보호가 되게끔 해서 이제 위장장애도 좀 줄인 것을 바로 리포솜 비타민 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에서 1000ml 이상 먹었을 때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리포솜 비타민 C로 먹으면 많게는 한 10배까지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메가도스 혹은 뭐 고용량을 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잘 드시고 계시던 이제 비타민 C가 있다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고 내가 위장장애가 있어서 비타민 C를 잘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피부과 갔을 때 피부 네. 신경 쓰시는 분은 비타민 C를 주사로 맞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괜찮나요? 그리고 이렇게 맞으면 비타민 C 안 먹어도 되나요? 이제 비타민 C를 혈관으로 직접 이제 주사하는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혈관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는 사실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부에 빠른 개선을 원하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경우에 주사로 맞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다만 아까도 제가 좀 가성비를 좀 따지는 편인데 가격이 이제 주사는 좀 비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맞으시려면 보통 이제 뭐 격주 1회 아니면 주 1회 정도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저라면 이제 그냥 꾸준히 비타민 C 복용하다가 뭐 피부과를 갔거나 아니면 뭐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이제 막 정신을 못 차리겠다 할 때 그냥 주사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모땡이나 비땡 500 같은 걸로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비타민 함유 음료로 좀 말씀드리면 500ml 정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게 최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함량이 그렇게 뭐 낮다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비타민 C만 들어가 있진 않고 맛있잖아요. 이제 과당도 들어있고 수많은 첨가물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타민 C를 좀 건강하게 복용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가장 순수한 비타민 C 한 파우더나 이제 알약을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은 비타민 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목이 건조하면 뭘 먹어야 되나요? 물 드세요. 우리 제일 영양제보다 물이 최고다. 네.